트럼프의 판단 자체가 하루하루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 저희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불안감이 쌓여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시장 전체적으로 그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채권금리, 장기금리나 이런 움직임들을 좀 어떤 고점을 지금 지나고 다시 내려가는 듯한 움직임도 좀 있는 것 같고, 녹화일 기준으로는 금값이 어제 고점 이후에 조금 내려와 있거든요. 이런 시장들의 흐름들이 그럼 한 곱이 넘기고 이제 약간 다음 그래도 불안은 하지만 안정되는 다음 단계를 모색하는 흐름으로 가는 것이냐, 이런 두 자산들을 어떻게 좀 전망을 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건지 월가계를 좀 더 들려줄 수 있을까요? 근데 결국은 모든 것이 그래서 관세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엔 특히 관세. 그 중에서도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빨리 서로 전화를 좀 했으면 누가 먼저 전화기를 들지 이 싸움을 좀 빨리 끝내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뭐가 좀 나오는 것. 첫 번째가 그게 가장 큰 이 결정 변수가 될 거다. 두 번째는 이제 혹시라도 나바로가 잘린다거나 이제 뭐 이제 러트닉이 러트닉보다는 잘리거나 이제 이런 거예요. 그쵸. 러트닉을 자르진 않겠지만 이제 뭐 어쨌든 좀 이 무역 정책의 베센트가 키를 잡고 있다는 것이 확실해지는 이제 그런 뭔가 신호가 나오는 그런 때를 이제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좀 그 전까지는 금이 단기적으로 조금 쉬어가더라도 이 불확실성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걱정 때문에 금은 계속 올라가고 미국채도 이제까지처럼 지난주까지처럼 급락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더 좀 이 신뢰에 대한 우려, 불안해 이제 불확실성 이런 것 때문에 좀 상방이 막혀 있는 그런 상황도 이제 조금 풀리려면 결국은 다시 관세로 돌아가는 것 관세가 같아요. 풀려야 이제는 협상을 하겠다라고 해서,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이탈리아의 멜로니 총리도 올 예정이고 또 그 자리에서 한바탕 트럼프가 얘기를 또 하겠죠. 그래서 저희도 뭐 물론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뭐 일본하고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이게 트럼프의 말하고 실제 그 나라들이 내놓는 여러 반응들하고는 너무 온도차가 크다 보니까 이게 잘 되고 있는 건지를 못 믿겠어요. 이거 어떻게 좀 이번 봐야 될까요? 주에 일본이 이제 협상을 했잖아요. 협상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빅 프로그레스가 있었다고 이제 딱 띄웠죠. 그게 사실은 시장을 많이 도왔어요. 뭐가 이뤄지는구나. 왜냐하면 시장은 지금 중국과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고 중국만 왕따 시키려는 작전이면 다른 애들한테는 조금 풀어줘야 돼 라고 봤는데, 지금 일본으로 돌아간 협상단한테서 들리는 얘기, 그리고 이시바 총리의 말을 들으면 좋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뭐 다 해놓으라는 거고, 과연 이게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자동차 관세, 뭐 그다음에 철강 관세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상호 관세를 확 높여놓고 상호 관세 협상을 하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상호 관세 외에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게 품목 관세인데, 이 섹토리얼 이 품목 관세가 너무 많거든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자동차뿐 아니라 철강, 알루미늄에 그다음에 뭐 이제 반도체가 들어올 거고요. 의약품도 들어올 거고 거기에 구리, 목재 뭐 별게 다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리고 반도체만인 줄 알았더니 반도체가 아니라 넓게 전자제품이잖아요. 미국 전체 수입품이 한 해 3조 3천억 달러면 이 중에 1조 달러 이상이 이런 품목 관세에 해당하는 품목이고, 그리고 한국, 일본 이런 나라들로 보면 절반 이상 60% 정도가 이런 품목 관세 관련이에요. 그러면 품목 관세는 지금 러트닉 작가는 이거는 협상 대상이 아니야. 이거는 미국이 그냥 키우려고 하는 거야. 이건 관세가 높아야 빨리 돌아온다. 이게 이제 트럼프 얘기잖아요. 미국으로 빨리 들어올 거야. 이거는 관세 대상이 아니야. 그러면 제가 3조 달러인데 제가 추출 막혀가지고 갔어요. 협상을 했는데, 너 40% 갖고 너 다 벗어 옷. 이렇게 하고, 60%는 우리는 이거는 얘기도 꺼내지 마. 이렇게 하면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게요. 할 리가 없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빅 프로그레스라고 한 거는 제가 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작전상의 미스를 본인이 해서 좀 쫄리는 것 같아요. 약간 이거 뭔가 빨리 여기서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간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 중국이 예상보다 자기가 진짜 관세를 145까지 올렸으면 이제 시진핑한테 전화가 와야 되는데 전화가 안 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 말고도 푸틴도 해결해야 되는데, 푸틴도 지금 보면 전혀 해결 안 하고요. 어제 푸틴이 메시지를 내놨는데 중국이랑 같이 스페이스 관련해서 엄청난 무슨 맞아요. 뭘 하고 있다 이런 걸 내놨어요. 그러니까 둘이서 지금
전혀 트럼프의 생각과 달리 가고 있는 거죠. 둘이서 더 굳어지면서 지금 미국에서 저번에 뒤집혔던 게 이 중국이랑 러시아가 우주 위성에서 핵무기를 쏘는 그래서 지금 골든돔을 한다고 또 일론 머스크가 나오고 뭐 이런 건데요. 우주에서 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면 이게 위성은 이게 돌잖아요. 원래 대륙간 탄도탄이 이렇게 와서 여기서 이제 인터셉트를 하는 게 패트리어트 미사일인데 그게 아니라 위에서 그냥 내리꽂으면 초음속 미사일을 이거 어떻게 막을 수 있냐라는 거에 대한 어떤 의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전 계획이 자꾸 흔들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푸틴한테 좀 봐주면 푸틴이 감사합니다 하면서 전쟁 끝내고 우리 편으로 해서 중국 떼고 중국 막 때리면 시진핑이 미안해 나 좀 이렇게 할게 우리 1기 때 약속 안 지켰는데 내가 더 세게 사줄게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좀 급한 거죠. 그래서 이쪽 우리 이제 동맹국들을 좀 봐주겠다고 하고 그 증거가 동맹국에 베센트를 투입한 거예요. 약한 그러니까 좀 관세에 있어서 유연한 상호 관세가 말도 안 된다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베센트를 일본, 한국, 인도 이런 협상에 투입을 하고 EU에는 누굴 투입했냐? 러트닉과 그리어를 EU에 그런 투입한 구조가 거예요. 되는군요. EU는 별로 협상을 타결할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 EU는 맨날 도둑놈이라고 이 우리를 등친 애들이라고 대표적으로 계속 트럼프는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래서 EU도 오늘 이 폰데라이언 집행위원장 발언 보면은 물론 중국과는 영원히 이제 뭐 동맹이 될 수는 없겠지만 이제 거래적인 관계로 건설적으로 가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미국이 안 되면 다른 시장을 우리도 찾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고 베트남도 미국한테는 우리 중국 우회 수출 좀 막을게요 좀 관세 좀 낮춰주세요라고 하고 있지만 또 양다리로 한편으로는 시진핑이 베트남에 제일 먼저 갔잖아요. 가서 지금 브릭스 다시 하겠다 뭐 엄청 지금 상호 경제 협력 조약을 많이 발표하고 있는데 물론 뭐 누가 먼저 쫄리는지를 굳이 따지면 저는 중국이라고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냐면 이제 경제 체력 자체가 지금 기초 체력 자체가 워낙 달랐기 때문에 그 대신 시진핑은 독재라는 언론을 탄압하고 이제 인민들을 어떻게 좀 이렇게 불만이 없는 것처럼 포장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죠. 선거도 없고. 그러니까 뭐 좀 굳이 누가 더 오래 버티기를 해보자라고 하면은 또 그런 측면에서는 반드시 중국이 불리하다라고도 할 수 없으니까. 4년마다 바뀔 사람인데 뭐 그렇죠. 좀 더 가지 뭐 이런. 중간 저는 선거까지만 중국이 버텨보자. 훨씬 더 오래 버틴다. 미국은요. 이거 이렇게 가서 경기 침체 오잖아요. 트럼프 절대 못 버텨요. 그쵸. 그리고 침체가 오면 내년 중간 선거까지 어떻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트럼프는 이미 시간이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고요. 시진핑은 시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국은 만만디의 나라고요. 최근에 누가 하는 얘기가 중국 사람한테 가서 지금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냐고 했더니 중국 사람들은 아편전쟁까지 꺼내고 있어요. 그런 역사적 개념 차원에서 이걸 보고 있어요. 아편전쟁으로 외세가 중국이 원래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는데 아편으로 중독시켜서 우리를 이렇게 하더니 좀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중국의 세계적인 어떤 국가가 패권을 지금 국가가 되려고 하니까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진핑이 미안해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절대 안 하죠. 절대 아닙니다. 지금은 중국은 오히려 시간은 내 편이다 하면서 밀고 있고요. 진짜. 그리고 시진핑 가서 지금 오늘 아침에도 말레이시아에 가서 뭐 무역을 확대하고 뭐 이런 뮤추얼한 어그리먼트. 근데 저도 제가 말레이시아 총지고 제가 한국 대통령이면 당연히 시진핑 만나서 그렇게 하면 트럼프한테 레버리지. 트럼프도 지금 레버리지를 자기가 올렸잖아요. 우리도 레버리지를 올리려면 중국이랑 이제 약간 붙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일본이 지금 아예 중국으로 갈까봐 걱정이. 아니죠. 그렇진 않고 그럴 수는 이게 항상 우리는 양다리를 잘 타야 되는 이 중간에 진짜. 균형을 잘 유지하는 물론 사상적으로는 우린 자유민주주의고 시장경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 쪽으로 기울어져 있지만 미국이 이렇게 나온다면 당연히 우리는 중국 쪽이랑 무역 관계니까 경제 관계니까 그쪽으로는 더 강화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고요. 일본이 지금 협상 과정에서 좀 일본 쪽에서 파열음이 나오는 얘기는 그런 거예요. 일본의 무역 구조를 보면요. 미국에 대한 무역액보다 중국 무역이 더 많습니다. 일본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이거 다 떼! 자동차 관세 이런 거 못해. 이렇게 한다면 일본도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중국 다 떼고 그리고 자동차 관세는 얻어맞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나라들이 수두룩하거든요 지금. 그렇죠. 똑같은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경제 기초 체력으로 따지면은 중국이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결국 이 독재 선거 이런 문제가 없는 이제 중국은 시진핑은 사실 끝까지 내가 뭐 인민들이 다 죽어도 나만 버티면 돼로 가면은 사실 침체에 신경 안 쓰잖아요 중국은.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제 체력을
떼놓고 보면은 중국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인 거고 사실 자꾸 트럼프가 중국한 그리고 경제 시진핑한테 체력도 파이낸셜 타임스 뉴스를 자세히 봤더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이테크 그러니까 대체가 안 되는 품목을 중국산 수입품 중에는 대체가 안 되는 품목들이 꽤 있어요. 근데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품목들은 대부분 대체가 돼요. 그러니까 대두라든지 석유라든지. 지금 캐나다하고 다시 중국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동안 막 싸웠잖아요. 막 캐나다 화웨이 딸 이렇게 막 체포하고 이래가지고 막 싸우고 있다가 캐나다가 그동안은 자기가 생산하는 게 주로 에너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상품이잖아요. 그 상품을 미국이 이제 관세 때리고 이러니까 에너지를 팔아야겠네? 딱 보니까 중국에 있는 거예요. 중국도 지금 미국산 에너지를 수입하다가 끊어. 캐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미국만 못 팔고 못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두 이런 거 지금 브라질 신났어요. 브라질에서 막 사요. 그러니까 대체가 다 가능한 것들이 이제 미국산 수입품이기 때문에 중국은 버틸 수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 오히려 여기서 뭔가 부품을 만드는데 뭔가 제조업을 하려는데도 제조업을 부응한다고 하는데 제조업을 하려는데도 핵심적인 어떤 것들이 빠져 있고 히토류 이런 것들도 당연히 거기에 이제 대체가 안 되는 것들이고 그래서 여기에 시간이 좀 지나면요 그런 상처들이 여기서 굉장히 많이 드러날 거예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여기서 최근에 많이 이 틱톡이나 이런 데서 미국인들인데도 틱톡으로 하네요. 미국에서 이제 제조업을 그래서 못 없애고 있는 거죠. 미국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최근에 막 올리는 것들이 나는 중국에 대해서 관세가 145%가 아니라 지금보다 200%더 올라도 나는 중국을 쓸 거다. 왜냐 나는 지금 여기서 키오스크를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 캐드로 설계까지 다 해서 보내주면은 중국은 그냥 그것이 5대든 500대든 5000대든 알아서 그냥 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서 보내는데 미국 기업들의 자기가 수년 동안 이것을 대체해보려고 미국 기업들 온갖 곳에 다 했는데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냐 얼마 이상이어야 해준다 여기 내고부터 하고 그쵸, 후공정은 못 해준다 아무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징징대는 애들밖에 없다, 미국에는. 그 미국인 사장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기술력이나 근면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중국을 쓰는 거지, 이게 대체가 불가능하다. 현재로서는 자기가 몇 년 동안 해봤는데, 라고 지금 미국 제조업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도 들은 것 중에 와인을 마시려면 디캔팅을 해야 되잖아요. 디캔팅을 하는 이런 용기가 따로 있는데 간소하게 하려고 만든 이 꽂는 디캔터가 있는데 그걸 한국 분이 해서 아마존에서 꽤 잘 팔았었어요. 유명했었는데 그 제품도 본인이 그냥 그거예요. 캐드로 대충 해가지고 보내서 이거 만들 수 있냐? 너무 잘해줘요. 자기들이 어떻게 하는지까지 공정까지 바로 원래 아무도 안 만들던 제품 그런 식으로 그걸 이제 다시 미국에 가서 요청을 하면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겠다. 맞아요. 그러니까 팀 쿡도 맨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너네 맨날 우리가 중국에서 하는 이유가 비용이 싸서 그렇다고 하는데 중국의 임금은 다른 나라들보다 비싸진 지 오래다. 근데 우리가 중국에서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노동의 숙련도가 말이 안 된다. 우리가 그래서 하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사실 몇 년 전부터 했었거든요. 알코아가 이제 세계적인 알루미늄 업체잖아요. 네. 지금 25% 관세를 두드려 맞았잖아요. 그럼 미국에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수요를 다 미국에서 만들려면 이 용광로가 한 6개 정도, 5개에서 6개 정도 필요한데 그러려면 여기에 드는 전기가 몇 개가 들으냐? 우선 7개 새로운 핵발전소 혹은 10개의 후보댐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알루미늄은 엄청나게 전기를 먹는 하마예요. 그래서 알루미늄을 재련하는 데는 아이슬란드가 유명합니다. 왜 아이슬란드 유명하냐? 거기 산이 높고 폭포가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이 폭포에서 나오는 수력발전소로 그리고 사람은 30만 밖에 안 살거든요. 그래서 전기량이 엄청 남아 돌아요. 그래서 그 폭포를 이용을 해서 수력발전으로 알루미늄을 엄청 생산하고요. 캐나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어떤 자연적인 조건으로 전기가 남아 돌기 때문에 전기를 하는 거고 미국에서 하려면 10개 후보댐 지금부터 짓기 시작하면 한 15년 정도 걸릴 가능성이 있고요. 우선 땅도 없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핵발전소 6개, 7개 지금 어떻게 짓습니까? 그래서 25% 관세를 맞으면서 오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알코아에서 아예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 비용은 당연히 인플레이션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블랙스톤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관세는 미국 부동산에 매우 좋다.
왜냐하면 컨스트럭션 코스트가 올라가서 이게 결국은 그러니까 이민도 막고 그리고 각종 목재 이런 거 다 관세 때리잖아요. 뭐 그 사실 미국에서 생산하는 게 많지 않은데 그거 다 올라가니까 결국 이 부동산 값이 유지가 될 거야. 그리고 부동산이 올라갈 테니까 우리는 많이 홀딩을 갖고 있잖아요. 부동산을 좋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 부동산 값도 안 떨어지고 오히려 더 올라갈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다 올라가니까 파월 의장은 어떻게 돼요? 나 모르겠어. 나 이런 상황에서 금리 낮춰? 이런 겁니다. 근데 사실 뭐 지금 저희가 하는 얘기가 그래서 이제 중국이 최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럼요. 이런 이 상호적으로 너무 80년 동안 지금 서로 이제 잘하는 걸로 재편이 되어 왔던 무역 구조를 지금 하루아침에 뭐 다 끊어버리고 다 니네 알아서 해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지금 글로벌 경제 문제가 되는가를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뭐 트럼프 정부도 생각해보면은 뭐 국가 안보 때문에 들여오겠다. 저는 그거 뭐 어느 정도 저도 인정하고 꼭 필요하다라고 저도 미국인이라면은 지지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히토류 없으니까 뭐 우크라이나에서 뺏어오겠다. 뭐 그린란드에서 가져오겠다. 뭐 이런 나름대로의 계획들은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 계획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들이 아니니까 이제 그런 계획이 있으면은 큰 그림을 가지고 좀 차근차근 해나가면 되는데 지금 취임하자마자 뭐 145% 이렇게 하고 뭐 니네 다 끊어 막 이러니까 이제 오랫동안 해야 될 것들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항상 모든 일이면 채찍과 당근이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조금도 주고 뭔가 뭐 시간을 들여서 관세를 때린다면 시간을 들여서 이제 예고를 하고 이러면 이제 몇 가지를 갖고 와야겠구나 이렇게 하는데요. 그냥 블랭킷으로 전체 10%, 섹토리얼 25%, 뭐 중국은 100 몇십 % 이렇게 하니까 다들 그냥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멈춰버리는 CEO도 거죠. 다 보고 있고요. 파월도 보고 있고.